안녕하세요. 해피소드입니다. 걷는 조마기 만들기 시작할게요. 걷는 조마기에 도안 준비해 주세요. 도안을 오릴 때는 이 선을 따라서 오려줄 건데요. 도안에서 몸통과 다리가 연결되는 이 부분에 창구멍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천에다 옮겨 그릴 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도안을 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몸통과 다리를 도안을 그렸어요. 이제 원단에다가 대고 그릴 건데요. 원단을 펼쳐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몸통 설명에는 앞뒤로 2장 재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만 그리도록 할게요. 먼저 초크를 준비해서 도안을 대고 원단에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잘 그려지는지 확인하면서 도안을 따라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쪽에 보면 아까 다리가 붙어 있었던 요 위치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다 꼬맨 다음에 뒤집기 위해서 창구멍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창구멍을 이런 데다가 하는 것보다는 뒤집고 나서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이 위치에다가 창구멍을 하면 요런 데 바느질이 조금 밉게 되더라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다리를 붙일 이 위치를 창구멍으로 둘게요.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은 X자 표시를 해서 창구멍 위치를 표시를 해 둘게요. 그리고 다리는 2개 다 그림을 그려주는데 얘는 하나는 뒤집어서 이 부분이 이제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게 수직이 되도록 위치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부분을 창구멍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먼저 뒤집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위치해서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창구멍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1c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고 그려줍니다. 자, 이제 얘는 이렇게 접어서 붙이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는 한 장 더 그려야 되는데 우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일단 하나만 그렸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는 두고요. 얘만 먼저 오려주세요. 오릴 때는 지금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놓은 것의 바깥에 1cm 여유를 두고 오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 선을 따라 오리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로 1cm 여유를 두고 오려주세요.
그리고 몸통은 예쁘게 안 오려도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여유 있게 듬성듬성 오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원단 펼쳐진 쪽 위에다가 이렇게 겹친 다음에 시침핀으로 원단이 밀리지 않게 고정한 다음에 요 선 가장자리로 1cm 여유를 두고 오려주세요. 두 장 다 같이 겹쳐서 오리는 거예요. 원단이 서로 밀리지 않게 주의해서 잘 오려주세요. 이렇게 겹쳐서 오렸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이 준비가 됐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반 접어서 고정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 접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둡니다. 이렇게 도안을 모두 준비했어요. 자,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시고요. 손바느질로 했을 때 조금 더 튼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닥으로 작업을 할게요. 바늘에 실을 끼워 주시고요. 두 가닥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매듭 짓는 방법은 먼저 바늘을 오른손에 쥐시고요. 그리고 실을 제 손 모양 잘 따라 해보세요. 검지손 위에 올리고 바늘을 십자 모양으로 겹쳐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을 바늘 귀에 걸려있는 이 연결된 이쪽 실 끝을 바늘에 두 바퀴 정도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살짝 잡은 다음에 바늘을 잡아서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매듭이 생겼어요. 매듭을 잘 지어 주시고요. 아까 준비해둔 몸통 부분 중에서 아까 다리 붙이는 이 위치 창구멍으로 잡았죠. X로 표시해둔 이 위치를 창구멍으로 두고 이렇게 바느질해서 준비를 할게요.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솜을 넣고 해줄 때 이 부분을 많이 괴롭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틀어지지 않게 지금 설명서로 보시면 하늘색 표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 해줄 거예요. 박음질은 한 2mm 정도로 작게 떠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저는 빨간색 실로 하는데 원단이랑 최대한 비슷한 색깔 실로 박아주세요. 박음질은 이렇게 한 땀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뜨는 거를 박음질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각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사선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빼면 또 여기에서 한 땀 박음질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두 땀 정도를 박음질로 더 해줄 거예요. 박음질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공간을 메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한 땀을 메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요 부분만 박음질로 하고요. 그 다음은 전부 홈질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하다 보면 얘가 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시침핀으로 군데군데 두 겹을 다 겹쳐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질 할 건데 이제 홈질은 박음질보다 더 쉬워요. 그렇지만 이 바늘 땀은 역시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건너가야 되고요. 얘는 이렇게 앞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박음질은 뒤로 갔는데 뒤로 안 가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래서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릴 건데요. 우리 여기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 땀 뜨고 다시 빼지 않고 이 바늘을 다시 넣어서 이렇게 홈질.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홈질해서 몸통을 전부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약간 주름이 잡히면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고요. 주름이 잡힐 정도로 쫙 잡아 당겨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듬성듬성하지 않게 바느질이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홈질하면서 한 번에 바늘을 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잡힐 정도로 쫙 잡아 당겨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쫙 펴주고 이 동작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이 끝날 때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중간에 매듭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고 여기에 바늘을 2번 감아주세요. 2번 감은 다음에 바늘을 빼서 여기에서 이 실이 중간에 뜨면 안 되고요. 바닥으로 바짝 붙여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여기 2바퀴 돌렸으니까 거기에 매듭이 생길 거예요. 그 매듭이 공중에 뜨지 않고 바닥에 붙여줘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바늘을 잡아 당겨서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매듭 지어서 나온 이 부분보다 한 땀 앞부분으로 가서 다시 매듭 있는 위치로 한 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홈질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때 여기 한 땀 있고 한 땀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어야 바늘땀이 크지 않게 솜이 빠져나오지 않는 촘촘한 바느질이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홈질을 끝까지 해줍니다. 한 땀 한 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 3번 정도 해서 뽑고 또 3땀 정도 해서 뽑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뾰족한 부분을 할 때는 요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가위밥이라는 거를 한번 줄 거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한번 한 땀 정도만 박음질로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 땀 박음질이 됐고요. 지금 여기도 또 한 땀 박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땀 박음질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머지들도 다 홈질해 주세요. 여기까지 홈질하면 되겠죠?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펼쳐서 주름을 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주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펼쳐주고, 그리고 한 땀 박음질 해줍니다. 여기도 한 땀 또 박음질 해주고요. 박음질 들어가면 이제 실이 원단이 더 이상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박음질 해주기 전에 한번 이 주름들을 펼쳐서 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쭉 바느질 홈질로 박아주세요. 또 이제 여기 박음질 하기 전에 원단을 한번 쭉 펼쳐주고요. 펴주고 또 2땀 정도 박음질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홈질 쭉 해주세요. 창구멍 위치까지 다 바느질 했고요. 또 이렇게 주름이 생기지 않게 쭉쭉 펴주세요. 먼저 펴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박음질해서 튼튼하게 박아줍니다. 이제 맨 끝에 마무리하는 방법은 바늘을 뒤쪽으로 보내고요. 원단에서 나온 실을 잡으시고요. 실의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고 바늘에 실을 2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빼면서 이 매듭 감은 게 이렇게 공중에 뜨지 않게 바닥에 바짝 붙여서 잡아주고요. 그리고 실을 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완성했고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창구멍 부분은 박음질 해주고 나머지는 홈질로 해서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다 꿰매서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시접을 정리하면서 가위밥을 줄 건데요. 시접 정리할 때 우리 이렇게 매듭 부분은 잘라 나가지 않게 주의해서 시접을 정리를 해줍니다. 시접 정리할 때는 바느질 한 부분에 0.5cm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가장자리를 예쁘게 오려주세요. 오리면서 이제 모서리로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바느질을 자르지 않게 주의해서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 정리하고 0.5cm 정도 되도록 시접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구멍 부분 여기 위에까지 바느질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0.5cm보다 더 길게 꿰맸을 경우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0.5cm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매듭이 잘려나가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줬고요. 이제 시접을 정리하면서 가위밥을 줄 건데요. 가위밥 넣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곡선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가위밥을 주면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예쁘게 모양이 잡아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는 방법의 팁인데요. 곡선 부분 중에서도 우리 직선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이 곡선이지만 요 정도만 보면 직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만큼만 보면 직선, 요만큼만 보면 직선. 직선이 꺾여 가면서 곡선 모양이 되는 이 구간을 가위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가위밥을 이만큼 주면 보시면 여기에서 곡선으로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꺾이는 부분을 한 번 더 접어서 요 구간과 요 구간, 곡선 부분을 한 번씩 잘라주는 거예요.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곡선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이 부분을 한번 잘라주고요. 여기도 직선처럼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좀 꺾이죠. 꺾여 나가려고 하는 이 부분을 또 한번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이 구간씩 잘라서 가위밥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곡선이 완만한 부분은 이 가위밥의 간격이 넓고요. 이렇게 작은 원으로 이루어진 곡선들은 이렇게 가위밥의 간격이 좁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꺾여 나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가위밥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가위밥을 하나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완만한 부분은 가위밥이 필요 없고, 곡선이 많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위밥을 각각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마다 가위밥을 줍니다. 가위밥 줄 때 바느질이 잘리지 않게 주의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꺾이는 이 부분은 반드시 가위밥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가위밥을 줍니다. 자, 여기도 이 창구멍 부분은 가위밥을 줄 필요 없고요. 이 창구멍은 거의 직선 부분에다가 창구멍을 주기 때문에 창구멍에는 가위밥을 줄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요렇게 곡선 넘어가는 이 구간마다 여기서 요만큼 보면 직선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 꺾여서 곡선처럼 보이는 쪽에는 가위밥을 모두 이렇게 줘서 시접을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가위밥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도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길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안 해도 되겠죠? 가위밥이 이만큼 간격을 넓게 주고 이렇게 가위밥을 줍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꺾여지는 이 부분이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마다 이렇게 가위밥을 줍니다. 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죠. 여기는 끝까지 가위밥을 주고요. 전부 이렇게 가위밥을 줘주세요. 이 곡선 부분에서 가위밥을 주지 않으면 뒤집었을 때 모양이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뒤집혀요. 그래서 가위밥 주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직선처럼 보이는 구간이 이렇게 길죠. 그러면 여기까지 안 해도 되고, 또 여기도 직선처럼 보이는 구간이 길어요. 여기는 직선처럼 보이는 구간이 짧죠. 그러면 짧게 끊어갑니다. 자, 이렇게 전부 가위밥을 줘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재료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을, 이거는 저쪽으로 밀고 얘는 이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준 다음에 얘는 가위 사용하듯이 이렇게 찝어서 창구멍 안으로 이 끝부분을 넣어서 원단을 잡은 다음에, 잡을 때는 이제 이 집게 이렇게 입을 벌린 다음에 집게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 방법이에요. 뒤집어 준 다음에 이 창구멍에 다시 넣어서 이 모양 형태를 곡선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창구멍 안으로 겸자에 입을 넣어서 끝을 찝은 다음에 잡아 뽑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훑어주면, 바느질한 부분까지 이렇게 훑어주면 모양 잡기가 훨씬 쉬워요. 자, 이제 몸통 부분도 이 안으로 넣어서 쑥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창구멍에서 먼 부분부터 잡아서 빼오고, 속에서 잡아 빼온 것을 이렇게 살살 뽑아서 뒤집어 줍니다. 여기 시접 부분이 틀어지지 않게, 아까 박음질 잘 하셨으면 이 부분이 안 틀어질 거고요. 틀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다시 겸자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살살, 시접이 터지지 않게, 우리 바느질한 부분이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곡선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게 조막이는 조막손 모양이라서 이렇게 손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이 조막손이 예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솜을 넣을 때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뭉텅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펴주면서 방울이 크지 않게 조그맣게 되도록 펴주고, 겸자 가지고 솜을 찝어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렇게 곡선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한 번씩 살살 잡아주고요. 솜을 채워주세요. 이제 이런 부분은 얘가 사실은 이렇게 각이 져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이럴 때는 겸자로, 겸자 중에 하나만 가지고 넣어서 살살살 빼주면 여기가 이제 다시 모양이 살아났죠? 이런 식으로 솜을 모두 채워주세요. 솜을 채울 때는 아주 솜이 많이 들어간 통통한 인형을 원할 경우에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솜을 전부 다 넣는 걸로 하고요.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인형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넣은 다음에 만져보면서 원하는 강도만큼만 넣어주면 됩니다. 또 다시 다리에 또 넣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겸자 한쪽만 넣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각을 잡아주세요. 처음에 넣었던 거랑 비교해서 비슷한 정도로 말랑말랑한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채워주세요. 몸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솜을 넣을 때 아까 겸자로 뒤집어 올 때 멀리 있는 쪽부터 당겨 왔잖아요. 멀리 있는 곳부터 채워주세요. 솜을 이 안으로 쑥쑥 넣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다 할 때 멀리 있는 쪽 이렇게 손가락 끝 쪽부터 솜을 채워주세요. 여기 있는 솜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솜 넣을 때 바느질이 터지지 않게 주의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 이런데 덜 채워진 것 같다 그러면 안쪽으로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모양이 곡선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쪽도 이제 좀 여기는 이만큼 들어갔는데 얘는 납작하게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채워서 솜을 이동시켜 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까 이만큼 다 넣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이런 공간이 비었어요. 비지 않게 솜들을 다시 꾹꾹 채워주세요. 이렇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 여기 창구멍 부분이 이렇게 허술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허술해진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잘 채워서 넣어주세요. 이제 창구멍에서 먼 부분을 먼저 채웠으니까 이제 창구멍 가까이 왔을 때는 솜을 이렇게 옆쪽으로 창구멍의 주변 쪽으로도 이렇게 꾹꾹 채워서 넣어주세요. 아까 그 많던 솜을 이렇게 다 넣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허술하잖아요. 이 부분을 다 채워서 넣어주셔야 나중에 창구멍 바느질 할 때도 훨씬 쉬워요. 솜을 다 넣었습니다. 여기 창구멍을 막을 때 필요한 바느질은 공그르기라고 하는데요. 공그르기는 홈질 하듯이 바느질 하는 방법인데 아래쪽
원단과 위쪽 원단을 번갈아 가면서 바느질 해주면 돼요. 매듭이 바깥에 나오지 않게 창구멍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 먼저 홈질해서 박아 놓은 이 선을 따라서 선의 한 부분에서 바늘을 뽑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 매듭 지어진 이 끝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매듭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홈질하듯이 아래 원단과 위 원단을 번갈아 가면서 한 땀씩 떠주면 되거든요. 이름은 공그르기라고 하는 바느질인데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하는 방법은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위쪽에 있는 원단에서 실이 나왔으니까 실의 같은 위치에 있는 아래쪽 원단에서 한번 한 땀 떠줍니다. 이렇게 한 땀 떠주면 바느질 한번 공그르기를 한 거예요. 이번엔 아래쪽으로 실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위에 있는 원단을 한 땀 떠줄 거예요. 위에 있는 원단 뜰 때 방향이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실이 나온 위치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바로 위에 있는 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실이 나온 위치와 바늘이 들어간 위치가 이렇게 각이 꺾이면 안 되고 바로 위쪽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또 한 땀 떠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 원단에서 나왔으니까 아래 원단으로 또 넣어줍니다. 공그르기 할 때 이 원단이 이렇게 다 꼬매졌을 때 얘네가 불룩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꼬매질 수 있도록 원단에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꼬매 주셔야 돼요. 위쪽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엔 아래쪽 원단 한 땀 떠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 원단 뜰 때 바로 이 아래 위치로 들어가서 한 땀 뜹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에 원단을 한 땀 뜨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보이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엮이면서 바느질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땀씩 공그르기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바늘 땀이 보이도록 했는데 얘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바늘 땀이 보이지 않는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그르기는 블라인드 스티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는 스티치 방법이고요. 또 이제 얘네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속으로 잘 넣어가면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또 위에 한 땀, 이번에는 아래 한 땀, 위로 한 땀, 아래로 한 땀. 이렇게 홈질인데 두 원단을 연결하는 홈질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기면 보이지 않는 바느질이 완성됐고요. 여기에서 매듭 짓는 방법은 바늘에 실을 2번 감고 이 매듭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한번 눌러준 다음에 잡아당겨서 여기에서 실을 끊으면 이게 올이 밖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늘 매듭 지었던 이 위치에 바로 넣어서 이렇게 한 땀 크게 떠주세요. 크게 뜬 다음에 잡아당겨서 여기를 쏙 집어 넣으면 매듭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바짝 잘라서 실을 정리해 줍니다. 매듭 지어서 잘라낸 실은 이렇게 튀어나오면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 다시 매듭을 짓고요. 다리도 똑같이 공그르기로 창구멍을 바느질 해주세요. 얘는 이렇게 솜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겸자를 이용해서 솜을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보시면 원단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모양이 일자가 잘 되도록 바늘로 쑥 넣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기역자로 꺾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늘 가지고 이렇게 살살 원단을 끌어당기면 얘가 이렇게 형태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되니까 원단을 집어넣어서 일직선이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세요. 겸자를 이용해서 모양 형태를 잡아줬고요. 마찬가지로 실 매듭이 보이지 않게 안쪽 방향에서 바깥 방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실이 아래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위쪽 원단을 한 땀, 그리고 아래 원단 한 땀, 위에 원단 한 땀. 그래서 우리 끝까지 바느질로 끝까지 다 가도록 해주고요. 그러면 실이 여기 맨 끝에 와 있죠. 이 실을 끊지 않고 이거로 바로 몸통에 붙이는 작업 할 거예요. 이렇게 조마기의 앞, 뒤 구분을 잘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요. 조마기의 엄지 큰 부분이 여기 뒤쪽이에요. 그러면 방향이 여기가 위가 되겠죠. 위쪽 방향으로 두고 다리 하나를 아까 우리 창구멍 막느라고 바느질이 조금 밉게 된 이 부분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재단하면서 붙일 자리에다가 우리 창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 이 위치가 정확한 위치고요. 얘를 붙이는 방법도 공그르기 바느질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 원단, 아래 원단이 아니라 몸통 원단, 다리 원단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서 할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붙여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리에 있는 이 실을 몸통에서 한번 이렇게 한 땀 떠주는데요. 아주 작게 한 땀 뜨셔야 돼요. 이렇게 한 땀 뜰 때는 시접 부분 이렇게 바느질한 바느질 선을 왕복으로 다 가야 돼요. 관통하면서 지나가도록 이렇게 바느질로 한 땀 떠주고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붙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몸통에서 실이 나왔으니까 다리 쪽으로 한 땀 떠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몸통 쪽 한 땀 떠주고요. 이렇게 한 땀 뜰 때는 공그르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바늘 땀이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으로 와야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한 땀 뜨면 안 되고 수직으로 내려와서 한 땀 떠야 됩니다. 이렇게 한 땀 떠서 바느질 이렇게 세 땀 떴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안 보이는 바느질이 돼요.
안 보이는 바느질로 붙이고 있어요. 또 몸통 한 땀, 다리 한 땀, 몸통 한 땀, 다리 한 땀. 한 바퀴 돌린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알게 될 건데요. 이렇게 윗부분을 다 해서 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 여기 관통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여기에서도 관통하면서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바늘 한 땀 뜨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쪽 부분도 붙여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바느질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여기 앞에는 바느질 해서 붙어 있고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고 한 바퀴 돌면서 여기서도 공그르기로 다리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바느질 한 다음에 한 번에 잡아당기면 살살 잡아당겨야 돼요.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매듭 지어서 매듭 지은 위치로 집어넣은 다음에 한 땀 크게 떠서 당기면 매듭을 속으로 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다리 하나가 붙었어요. 바늘에 실을 끼우고 다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창구멍을 막아줄 건데요. 솜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겸자를 이용해서 솜을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시접 부분도 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훨씬 쉽게 시접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가 우리 여기 잡아 넣은 거 도로 빠져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잡고 이 부분을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살살 잡아당기면 이렇게 다시 각이 생기면서 모양이 예뻐지고요.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 창구멍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느질은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줄게요. 또 다시 실이 나온 위치가 아래쪽이니까 이번에는 위쪽 원단 한 땀, 이번엔 아래쪽 원단 한 땀. 이렇게 하면서 바늘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당기면 모양이 더 예쁘게 잘 잡혀요. 또 위쪽 한 땀, 아래쪽 한 땀. 위쪽 한 땀, 아래쪽 한 땀. 공그르기라고 하는 바느질이고요. 보이지 않게 바느질을 속으로 쏙쏙 집어 넣으면서 하는 바느질이에요. 이렇게 창구멍을 다 막았고요. 이번 다리는 조마기의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뒤쪽 다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느질 선을 이렇게 양쪽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한 땀 떠주고, 그리고 이제 몸통에서 실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리 쪽으로 갈 차례예요. 다리 쪽에서 한 땀, 또 몸통에서 한 땀, 다리에서 한 땀,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바느질 이 한 땀이 줄어들면서 안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당기면서 조절해 가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 앞쪽 부분 바느질 해서 다 붙이고, 그리고 바늘을 다시 바느질 선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당겨 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직 안 붙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그르기로 붙여줍니다. 바늘 땀이 너무 커지지 않게 주의해서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실이 있는 거를 당겨주면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다리가 튼튼하게 붙었고요. 그리고 매듭은 이제 바늘에다가 또 2바퀴 돌려서 이렇게 매듭이 공중에 뜨지 않게 아래로 붙이고요. 붙여준 이 매듭을 잘 잡고 당겨서, 매듭이 여기 생겼죠? 여기 생긴 이 위치에 바로 바늘을 넣어서 크게 한 땀 뜬 다음에 톡 잡아당기면 매듭이 속으로 들어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눈 자수하는 부분 시작할게요. 눈 부분은 다시 펜슬을 꺼내서 표시를 해 둘게요. 조막이 얼굴에 동그란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있어요. 자수실 가지고 두 눈은 세틴 스티치를 하고요. 입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귀가 큰 바늘 준비하시고요. 자수실은 이렇게 끄트머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잡아당겨서 한 40cm 정도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실이 지금 6겹이거든요. 눈, 코, 입을 전부 6겹 실 가지고 자수를 하도록 할게요. 6가닥 모두 바늘에 귀를 끼워주세요. 잘 안 들어갈 때는 이 끝에다가 침을 약간 발라가지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6가닥 전부 다 자수 바늘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매듭을 짓지 않고 바느질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 아웃라인 스티치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 박음질이나 홈질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갔잖아요. 아웃라인 스티치는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듭을 짓지 않은 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한 땀 떠서 빼주는데, 이 꽁지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 정도 1cm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시작할게요. 그런 다음에 아웃라인 스티치는 여기에서 한 땀 뜨는데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 땀 빼줍니다. 이렇게 한 땀 빼주고요. 두 번째 바느질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거든요. 오른쪽에 한 0.3cm 정도
이동한 다음에 간격을 두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한 땀 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먼저 여기 한 땀 했던 거랑 두 번째 땀이랑 이렇게 겹쳐지면서 굵은 스티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듭 짓지 않은 실을, 꽁지를 이렇게 남겨 놓은 거는 다시 한 이쯤에서 바늘을 집어 넣은 다음에 안쪽에서 이 실을 걸어서 속으로 집어 넣어 주면 돼요. 이렇게 쏙 들어갔죠? 이 방법으로 해서 꽁지 실은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한 땀 뜨고 또 잡아 당겨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툼한 스티치에 잎 모양을 자수를 놓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한 땀 떠서 당겨주고요. 또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해서 입술 모양을 전부 스티치를 넣어서 입술 모양을 자수를 놓았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실을 끊지 않고 곧바로 눈 있는 위치로 이동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채워 나가는 스티치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은 다음에 이제 EV 마감이에요. EV 마감 모양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속으로 이동해서 눈 부분을 스티치를 줄 거예요. 지금 아웃라인 스티치를 줬고요. 눈은 세틴 스티치라고 해요. 세틴 스티치는 이 동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을, 이 영역을 전부 다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땀 떠서 지금 이렇게 실이 나온 부분보다 살짝 아래 부분에다가 살짝 아래로 이동해서 이렇게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한 땀 떠줬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아까 처음에 넣었던 것보다 조금 아래로 이동해서 바늘을 집어넣고 또 다시 이제 실이 나왔던 여기보다 조금 아래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눈 그림 표시해 놓은 부분을 다 메꿔가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채웠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동그란 눈 모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눈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이쪽 눈으로 이동할 때도 아까 여기에서 이동한 것처럼 안쪽에서 멀리 이쪽 방향에서 빼줍니다. 이쪽 눈으로 가서 이게 실이 굵어서 바늘이 들어간 구멍에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 줘서 해야 되는데 바느질이 엉망되지 않게 조심해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눈을 메꿔가면서 세틴 스티치를 또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프랭크 코 자수 놓는 것도 이거 같은 방법이거든요.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눈 세틴 스티치를 하고요. 동그란 눈이 다 자수 실로 메꿔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채워서 자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땀은 마찬가지로 얘는 매듭을 지으면 매듭이 너무 굵어지기 때문에 매듭을 짓지 않고 실을 멀리 뽑아서 실이 빠져나오지 않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땀을 넣어서 얘는 어딘가로 뺄 때 뭐 이 근처에서 빼지 않고
이렇게 짧게 빼지 않고 멀리 뺄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낼게요. 뒤쪽으로 바늘을 보내서 뒤에서 잡아 뽑으면서 여기 앞에서는 이 눈 모양이 자리를 잘 잡도록 이렇게 당겨서 눈이 예쁘게 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뽑힌 꽁지실을 안으로 넣어서 쏙 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조마기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